네, 2024년 5월 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졌을 때의 클린턴 정부와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했다가 87년 얘기입니다. 6월 항쟁에 직면했던 전두환 정부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 특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의사를 피력을 했고,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또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시끄러워질 겁니다. 제가 금방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직면했던 루인스키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네. 루인스키 사건은 잘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 인턴으로 들어왔던, 그때는 여대생이죠. 지금은 한 40대 여성 아줌마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인턴이 클린턴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를 할 때부터 이 여자 문제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되고도 이제 그게 터진 거죠. 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그랬다고, 뭐 다들 뭐 대단한 남자들이니까 여자들이 뭐 많이 있었겠지. 근데 이게 대통령이 케네디 때는 넘어갔는데 이게 딱 터지고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져서 미국에서 스타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하게 됐었죠. 뭐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클린턴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온갖 율사를 다 동원했지만 스타 검사가 특검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죠.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올림픽도 유치하고 많이 했지만 아주 정무적으로 인기가 없을 때 6월 항쟁이 터져서 아주 시끄러울 때 대통령 직선제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하라는 강력한 요구. 네. 이 법리적인 설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그때 그 위기를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 대통령 직선제 받아줄게 하고 받아주는 6.29 선언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 겸 차기 대통령 후보한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고 정권 재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클린턴도 대통령직을 잃지 않았고 위기를 넘겼었고요. 지금 최상병 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현재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이게 수사 외압이 있었냐는 공수처가 수사한다. 그게 수사가 잘못됐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못 해갖고 실기를 한 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통해갖고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단장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경찰청에 넘기려고 한 거를 도로 회수하고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제가 저런 걸 왜 저러지? 저 냅두지. 하면서 계속 꼬이데다가 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불러들여갖고 다시 호수 대사를 해임시키고 하는 이런 무너지는 과정들이 쭉 연출되면서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는 자기네 예비역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쪼개져 버렸죠. 이 박정훈 대령과 동기인 또 이 박정훈 대령은 쉽게 말하면 그 OCS 대학 졸업자들이 시험 봐서 ROTC 말고요. ROTC는 3학년 4학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는 거고 학부 때는 군사교육을 안 받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장교시험 봐갖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쏘이가 되는 거. 그거 출신이거든요. 경북대학 나왔습니다. 아주 TK죠. 그런 이제 이 박정훈 대령하고 동기인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 또 비슷한 동기인 또 앞에 전에 사관 후보생들, 또 ROTC 해병대 동기들도 전부 다 이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면서 해병대 전후도 입장도 비슷하죠.
말을 못해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는 뭐 어떻게 법리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고, 국회의원 선거 전이었다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뭐 여당도 정부도 해보려고 했겠지만 이 선거도 졌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또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대통령 하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를 이제 야당이 들이밀 텐데,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건 디올백 문제를 수사를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국민 감정이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특검이 다시 나오기 전에 수사를 맞춰 놓는 거죠. 다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특검 가는 순서가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면서 윤석열 정부 인기는 뚝뚝 떨어질 겁니다. 벌써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5%대로가 되면은 뭐 거의 쫓겨나는 거죠. 탄핵. 지금 20%대가 위협받고 있죠. 뭐 갤럽에서 조사한 것도 이미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정치공학을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는 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봐야 안 됩니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박국희 정치부 기자, 이 친구가 남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해병대 병 출신인 모양이에요. 해병대 출신 기자로서 이 해병대 사건을 자기 보는 입장을 쭉 썼던데, 거기에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지금 정무수석이 된 홍철호 씨, 전 국회의원이죠. 김포 출신으로 김포에서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바닥부터 큰 기업인이죠. 이분도 해병대 병 출신입니다. 야, 근데 이 정무수석, 물론 이 양반이 정무수석 된 게 최근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 해결 못해? 해병대 정서 알잖아요. 해병대 애들이라고 미안하네. 해병대 친구들 그 훈련 마치고 더블백 딱 메고 헤어질 때 되면은 그래봐야 지들이 흩어지는 게 어디로 흩어져? 포항 가거나 김포 큰 덩치는 그거지. 아니면 백령도, 연평도지. 해병대 부대가 그게 다잖아요. 6여단, 연평부대, 김포의 2사단, 포항의 1사단, 조금 더 있으면 뭐 교육단. 근데 그것도 포항에 있는 거고, 제주에 약간 부대 있는 거. 그거 흩어지는데 그 한 4주 훈련 받은 게 형제 혈육보다 더 친해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흩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맞으면은 때로 가서 싸워버리는 게 해병대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연평부대가 포격 붙는다고 하니까 그날 밤 김포 2사단에서 해병대 그냥 병들이 스스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출동하겠다고 대기했대잖아요. 난 그 얘기 들으면 괜히 울컥울컥해지는데 그게 이제 해병대 특징인데, 이 해병대 둘이 쪼개지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쪼개져서는 안 되는 조직인데, 자, 이럴 때는요, 대통령이 5월 9일 날 입장 밝히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특검법 받겠다고 하십시오. 뭐 법이고 뭐 이거 규율이고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두 쪽 나는 게 더 큰일입니다. 지금 뭐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 가서 조사받고, 네, 그것도 참 꼴 사납고 좋다. 근데 단 그 얘기는 하라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경찰청도 빨리 수사하게 해서 입장 결과를 밝힐 테니까 그에 따라서 특검을 해라, 이렇게 받아버리라고요. 왜? 아이, 국민 속여서 뭐합니까? 속인 것도 없고, 극단적으로 윤 대통령이 야, 이 사건 갖고 사단장을 책임 묻는 게 옳아? 뭐 그걸 호통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네 의견일 수 있는 거고, 또 본인 자신이 검사였으니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금방 판단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제 친구들 검사 판사 물어봐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더라고요. 네?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이 디올백이 나올 텐데, 이것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끝난 거 동시에 특검법 되면은 그냥 받아버리세요. 아니, 부인 때문에 대한민국 두 쪽 나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는데 그 디올백을 들고 와서 그거 안 받겠다는 거 억지로 두고 간 그 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 합리적인 사람들은 하지만은 큰 목소리가 못 나와요. 그냥 김건희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공격적인 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인이라서 그럽니다. 그게 참 세상에서 참 신기해요. 질시를 받아요. 시기를 받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게 강남에 가서 만나서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비난하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중장년 여성들. 싫은 거예요, 그냥. 김정숙 전 영부인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 대해서는 싫다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뭔가 하면요. 한번 미인한테 망신 주고 싶은 겁니다. 디오를 빼가지고 저게 뭐가 사건이 되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인데 공무원은 아닌데 그걸 뇌물이냐? 공무원이 받아야 뇌물이죠. 뇌물과 선물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외국 가서 받는 거, 선물로 받는 거, 그건 선물인데 그건 국가에 다 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받은 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내놨다며. 뭐 특검 해보자 그래요. 해봐갖고 특검이 기소하라 그래봐요. 이게 재판에서 무슨 유죄가 나오지? 저는 대통령이 선거도 진 김에 다 붙어보자. 그러다 보면 이번에 그 한국계 미국 특검했던 친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특검을 했는데 기소 안 하겠다 그랬죠. 양심적인 특검도 나옵니다. 로버트 키면 사건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특검 중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도륙을 내겠다고 하는데 도륙 내라고 한번 던져줘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을 저는 수나라 양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잡아먹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고구려는 힘이 딸렸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패전개를 썼죠. 평양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심리전을 펼치면서 살수해서 박살을 내서 수나라를 멸망시켰죠. 하자는 대로 다 따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항복하면서 박근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그렇게 물러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자, 다 까봤는데 뭐가 유죄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전선에서 막으려고 하면 6.25 전쟁 초기에 참 그때 최병덕 씨가 총참모장이었지. 축차 투입을 했잖아요. 뚫리면 안 되니까 계속 지방에 있는 부대를 끌어올립니다. 대구에 있는 3사단, 광주에 있는 5사단, 부산에 있는 부대까지 다 끌어올리는데 이미 본물은 터졌어. 근데 거기에 흙을 투입해봐야 막 무너지고 근데 흙 넣어봐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흙만 다 없어. 병력만 다 소실되는 거지. 그걸 나중에 김홍일 장군이 한강에서 폐잔병 모아가지고 한강이 지형적으로 인민군 맞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강 철교도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이승만이 국민을 버렸다고 좌파들은 발광을 하는데 한강 끊어놓고 다리 끊어놓고 한강 방어선에서 시간을 좀 끌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금강 방어선을 쳤다가 그게 뚫리니까 낙동강 방어선 뒤에서 쭉 빼가지고 다시 저수지를 뚝을 쳐야 되는 겁니다. 축차 투입하면 골로 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고 이거 공수처 경찰 수사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축차 투입이라는 겁니다. 그 김건희 여사 뭐 어쩌고 하는 거 이거는 나쁜 목사가 던져놓고 간 거지 그게 아니다라고 해봐야 이거 축차 투입이라는 거예요. 쭉 빼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이 진짜 바닥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뛰어야죠. 정치는 생물이라서요. 계속 무너지다 보게 되면은 진짜로 무너지고요. 또 무너지다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을 때 김이박홍 하나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김이박홍을 뭉쳐야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다 흩어졌죠. 그 뭉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뭉치게 하려면 결국 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증원군이 또 나타날 겁니다. 저는 해병대 사건을 다시 조사하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시 조사하든 특검이 뭐 계속 죄가 없으면 또 억지로 만들겠지. 거기에 말려드는 윤석열 정부라면은 지체 없이 하야하는 게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을 하면서 그래 해봐 하면서 싸워나가면서 클린턴이 루인스키 사건을 빠져나오듯이 또 전두환이 6월 항쟁을 빠져나와서 다시 승기를 잡아야죠. 축차 투입은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전계에서는 절대로 축차 투입하지 말라 그러고 성을 열어주라 그러고 미인계를 쓰라 그러고 고육책을 쓰라 그러고 연한계를 쓰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해보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 상황 설명을 빨리 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커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디어 구하기도 바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